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 이우경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의 글이죠. 강박증에서 벗어나기, 발췌문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특별한 일도 없는데 자꾸 손을 씻게 된다거나 아니면 가스밸브 잠갔는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거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글이 사실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이렇게 좀 늘어나는 문제 같아요. 강박증이라는 게. 그 본질이 뭐고 또 어떻게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주는 글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깔끔하다, 꼼꼼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생각과 행동의 고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좀 이해하고 끊어내는 거. 이게 오늘 저희가 같이 탐구해볼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도 나오지만 이제 내면 중 한 명 정도는 평생 살면서 한 번은 강박증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4명 중 1명이요? 와, 생각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제군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 좀 까다롭고 어떨 땐 우리를 참 지치게 만드는 마음의 덫, 이 강박증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시죠. 우선 강박증이 정확히 뭔지 개념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걸 의미 없는 생각과 행동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던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면 불쑥 떠오르는 불쾌한 생각. 이걸 강박사고라고 부르고요. 네, 강박사고.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막 불안감이 치솟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어쩔 수 없이 반복하게 되는 행동. 이게 바로 강박 행동입니다. 생각과 행동. 네, 이 두 가지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태인 거죠. 예를 들자면 손에 세균이 득실거릴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그게 강박 사고죠. 그럼 너무 불안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과도하게 손을 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박 행동이고요. 네네. 이런 생각의 내용은 오염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안전 확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을 정도로 좀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나 행동이 사실 불필요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면서도 이게 멈추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죠. 그래, 나온 비유가 되게 와닿았는데 뇌회로가 고장나서 생각이 갇혀 헛도는 상태다. 이게 정말 적절한 표현 같아요. 네, 그렇죠. 마치 그 고장난 레코드판이 같은 부분만 계속 튀면서 반복되는 그런 느낌. 네, 딱 그거예요. 네, 이걸 멈추려고 막 애를 쓸수록 오히려 그 생각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런 불안감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행동은 또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당사자는 정말 답답하고 지친 상태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글이 또 흥미로운 지점을 던지는데 과거 사회는 억압이 많아서 우울증이 많았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뭔가 성과나 완벽주의 이런 압박 때문에 불안증, 특히 강박증이 늘어나는 강박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분석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현대 사회의 여러 특징들이 어떻게 보면 강박적인 성향을 더 부추기는 그런 토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크게 한 3가지 측면을 짚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쉴 새 없이 뭔가를 계속 분석하고 걱정하는 생각과잉. 생각과잉. 둘째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꾹꾹 눌러 담는 감정 억압. 감정 억압. 그리고 셋째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보다는 어떤 사회적 기준이나 다른 사람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 좌절. 욕구 좌절. 네, 이 3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내면의 불안이 점점 높아지고 이게 결국 강박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분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압박감 속에서 진짜 내 감정은 막 숨기고 또 내가 원하는 건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 불안이 결국 엉뚱한 생각이나 행동으로 터져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까 정말 현대인의 어떤 자화상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불안증이 심해지면 강박증으로 가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일시적인 쾌락으로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중독으로 빠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깊은 무기력감, 즉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로까지도 제시하고 있어요. 연쇄적이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강박이나 중독이나 기본적으로는 다 불안을 피하려는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네, 불안 회피.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던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핵심만 좀 간추려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전전두엽, 대상회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뇌구조 이름 자체보다는 그 기능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뇌에는 생각이나 어떤 충동을 조절하고 또 주의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돌리는 역할을 하는 회로가 있는데 강박증은 이 회로가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특정 생각이나 행동에 그냥 갇혀버리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또 그 갇힌 회로 비유가 나오네요. 네, 마치 뭐 스위치가 고장나서 계속 켜져 있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기어가 특정 단수에 딱 걸려서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나 행동이 고착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이 세로토닌의 불균형이 이 회로의 오작동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조절에 관여하는 항우울제가 강박증 치료에 한 60% 정도 효과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하. 네, 뇌의 어떤 화학적 균형을 좀 맞춰줘서 회로가 조금 더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그런 원리인 거죠. 물론 약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런 뇌 기능의 생물학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뇌 기능과 연결된 거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맞아요. 그럼 이런 강박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그래서는 의심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강박증의 그 뿌리에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집착이나 의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 좀 흥미로운 점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편집증과는 달리 강박증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 나를 의심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내가 문을 제대로 잠갔나? 혹시 실수한 거 아닐까? 뭐 이런 거나 내 생각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되물으며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와,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되는 거네요. 진짜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보통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자책하는 게 우울증의 특징이라면 강박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그리고 뭔가 불길한 예감 이런 거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강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 네, 혹시 끔찍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술이나 도박, 쇼핑 같은 다른 중독 행위로 빠져들 위험도 안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길로 아주 구체적인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크게 세 가지 방향인데 멈추자, 감정을 채우자, 현재에 머물자. 이 세 가지예요.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는데 첫 번째, 멈추기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정확히 뭘 멈추라는 건가요? 첫 번째 멈추기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 멈추기예요. 행동 멈추기. 네,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반복하던 강박 행동 있잖아요. 뭐 손 씻기, 확인하기, 줄 맞추기 이런 것들. 이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노출 및 반응 방지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불안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평소 하던 그 행동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냥 버텨보는 훈련인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막 불안감이 확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정말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불안감이 확 치솟죠. 하지만 글에서는 그 불안감이 생각보다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걱정했던 그런 끔찍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네네. 당장 멈추기가 너무 어렵다면 그 행동을 한 5분, 10분씩이라도 미뤄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아, 미루기만 해도요? 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오히려 그 강박적인 성향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반대 행동이요? 네. 예를 들어 일부러 손을 좀 덜 씻어본다거나 물건을 일부러 살짝 삐뚤게 놓아본다거나 아니면 발표할 때 일부러 작은 실수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완벽주의의 정면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이야, 이건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행동을 멈추는 것 다음엔 생각 멈추기가 있군요.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생각이라는 게 그냥 막 떠오르는 건데 이걸 멈추라고 해서 멈춰지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생각을 억지로 누르거나 막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생각 자체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연소의 고리를 끊거나 생각과 좀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쇄고리를 끊는다. 네. 예를 들면 그 강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속으로든 아니면 뭐 소리를 내서든 그만 하고 딱 잘라 외치는 거예요. 그만하고요? 네. 마치 시끄러운 알람을 딱 끄듯이 아니면 하루 중에 특정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저녁 7시부터 10분간은 걱정 시간이다 이렇게요. 걱정 시간 재밌네요. 네. 그리고 그 외 시간에 걱정이 떠오르면 이건 저녁 7시에 할 걱정이지 하고 일단 미뤄두는 거죠. 오호. 의외로 이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요. 또 다른 방법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건데요. 그만 하고 외친 뒤에 바로 뭐 창밖 풍경을 본다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잠깐 흥얼거린다거나 아니면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연습은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바라본다. 네. 또 그 생각이 왔네. 이건 내 뇌의 오래된 습관이군 하고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거죠.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생각과 싸우는 대신에 관찰하거나 주의를 돌리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큰 처방, 감정 채우기였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강박은 생각이 문제인데 왜 감정을 채우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는 감정이 메마를수록 생각이 더 무성해진다고 지적해요. 네, 감정의 빈자리를 생각이 막 채우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거나 아니면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좀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의식적으로라도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활짝 웃어보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슬픈 영화를 보면서 그냥 퐁퐁 울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감정의 통로를 다시 여는 거죠. 웃고 우는 연습이라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화라는 감정을 좀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화요? 네, 화를 너무 참아도 병이 되지만 반대로 너무 자주 내는 것도 결국 생각이 많아지는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는 좀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막 복잡하게 엉킨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는 이 화의 상당 부분, 무려 80% 정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분석을 하거든요. 와, 80%나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 욕구를 좀 분명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연습. 이게 결국 감정을 채우고 생각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하는 걸 제대로 말하는 연습.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처방입니다. 현재에 머물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강박적인 생각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처방은 우리 의식의 초점을 지금 여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now here로 가져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좀 자각하고 그것을 지금 당장 한번 시작해보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죠. 결국 그 후회와 걱정이라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삶에 발을 딱 딛고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다질 때 비로소 그 강박적인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는 후회와 걱정을 떨치고 오늘 한 그루 나무를 심자. 이런 격언을 인용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나 미래에 대한 공상보다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이후경 의사 선생님 글을 통해서 강박증의 실체가 뭐고 원인은 뭔지, 또 뇌과학적인 배경은 어떤지,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극복 방법까지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핵심 전략은 결국 멈추고, 그러니까 행동과 생각을 멈추고 채우고, 즉 감정을 채우고 그리고 머물라, 현재에 머물라,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박의 고리를 끊는다는 게 뭐 단번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방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불안해도 강박 행동을 한번 참아보거나 반대 행동을 시도해보는 것, 그만을 외치거나 생각을 좀 관찰하는 연습, 또 웃고 울고 화내고 당당히 요구하는 이런 감정 표현 연습,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노력 같은 것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뭐 반대 행동이나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은 일상에서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쩌면 이 사회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완벽해야 한다, 더 성취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우리를 좀 강박적인 삶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완벽해야 해, 이런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스스로를 막 다그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 잠시 한번 멈춰서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해야만 한다는 생각의 질주를 잠시 멈추고 내 안에 진짜 감정을 좀 느껴주고 불안한 미래나 후회스러운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 수 있을지 말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숨쉴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